파타차라라는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파타차라라는 뜻은 뭐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파타차라는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법회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파타차라라고 그래요.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있는데 다 벗고 여기서 와봐. 좀 이상.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이 파타차라는 특이한 이제 경험, 뼈아픈 경험, 누구도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래도 이제 부잣집에 태어난 건 참 이제 뭐 좋은 거죠.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머슴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 전에 쫄라빠따까 할 때도 그랬는데 쫄라빠따까의 엄마도 그랬는데 머슴하고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도망갔죠. 이제 우리의 사랑은 순고해 이러면서 우리는 열정으로 가득해 이러면서 윙 도망가가지고 그런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지면 현실이 되죠. 이제 아이를 가져야지 키워야지 이렇게 어른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저는 영원히 그냥 청소년으로 남을 거. 그래 이제 그래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고민을 한 끝에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자.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다시 핑 가가지고 또 이제 살다가 다시 또 두 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 이제 다시 두 번째 아이를 낳고 갔는데 어느 날 부부가 이제 가족들이 같이 친정을 가자. 다행히 친정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가 봐요. 그, 그게 아니구나. 두 번째 아이를 낳으려고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밤중에 산기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 예정일보다 빨리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밤새 끙끙 앓고 있는데 거기 남편은 밖에서 이제 이렇게 보초를 서고 야외니까 음막을 대충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초를 서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새 거사님이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자기는 밤새 하다가 이제 아이가 응애응애 낳거든요. 아이 낳는 날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참 그렇잖아요. 그래 큰 애랑 작은 애를 업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밤새 비가 와가지고 그 강이 좀 불어 있는 거예요. 저 먼 강은 건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걸어가지고 그렇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하나 없고 좀 작은 한 3살, 4살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잖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한 번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 3살, 4살 난 아이가 이렇게 둘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 강은 건너야 되겠고 그러면 이 엮고 있는 아기를 저쪽 강 건너에다 이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야장하자는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걸로 해서 아이를 건너고 재워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세상에 큰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갓난 아이를 채간 거예요. 그래 이제 저 쫓는다고 그 중간쯤에서 그 독수리를 쫓는다고 막 손짓을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가. 그걸 이제 4살짜리 아이가 본 거예요. 나보고 오라는 겁다 해가지고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아이, 작은아이, 큰아이는 물에 쓸려갖고 작은아이는 독수리에 이제 이렇게 채어가가지고, 막연자실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남편하고 아들 둘을 잃었으니까요. 그래 너무나도 상심이 큰 나머지 거의 지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래도 가야 되잖아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집에 살고 있던 머슴이 막 오면서 만났으니까 이제 길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부모님도 집 돌아가시고 아들하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실성을 한 거예요. 실성을. 그러나 옷을 다 던지고 이제 맨몸으로. 그래서 파타차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자 파타차라 이렇게 부르고 그랬어요. 옷을 벗고 날뛰고 맨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님들이 그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주변 비행둘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자리를 발견한 거죠. 사실 발견은 한 건 아니야. 그냥 막 날뛰다 보니까 거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르러가지고 그 가까이 가니까 이제 괜히 나도 거기 앉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앉았어. 그래 그때서야 이제 뭔가 좀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는지 이제 부끄럽기 시작하면 남들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법문 듣고 있는데 혼자 뭐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주섬주섬 이렇게 옷을 줘서 겨우 가리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었어요.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그 생사에 대해서 나고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상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너무나도 본인 자기 파타라차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파타라차에게 해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나고 죽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은 파타라차는 이렇게 마음에 새로운 편안함이 이제는 그 생겼고 다 듣고 좀 있다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이제 제자로 받아주죠. 부처님은 제자가 되겠다 하는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앙굴리마라도 제자로 받아주죠. 파타라차도 거의 미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끼사코삼이 얘기해줬잖아요. 어제 화장실 간다고 내가 어제 이 사연도 굉장히 이제 구구절절하는 끼사코땀이 얘기도 차에 절절한데 끼사코땀이도 거의 뭐 반 실성했거든요. 두 분 다. 그런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다 출가를 받아들였고 또 이 기사고탐이나 이런 바타라차가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심력 텔레파시를 통해서 법문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그 지금 말한 파타라차는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대덕 장론이가 아니 비구니 장론이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은 출가할 때 사연이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하파자파티도 출가할 때 보면 정반왕 돌아가셨지 뭐 이렇게 속가족이 멸망하고 막 이러지 뭐 그러니까 이제 보면 나중에 속가족 멸망하고 막 이렇게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왔을 때 이 그 파타라차는 그 험한 삶을 살았던 비구니 스님들에게 그 모범이 되죠. 법문을 해줘요.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저는 별로 경험하지 않고 주워 들은 거나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파타라차는 모든 걸 다 경험했잖아. 그래서 자식을 잃으니 남편을 잃으니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하니 이런 사람들 앞에서 파타라차가 이야기를 하면 다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상실감, 이제 피해감, 뭐 이렇게 실패 이런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다. 물론 한 사람의 개인이 그런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에 그거보다도 더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부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내려놓자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새로운 길은 남을 또 돕는 그런 일이 되었죠. 이 많은 이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한 사람만이 성공한다라고 그래요.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다 알잖아요. 주변에 테슬라 타는 사람 있나요? 되게 유명한 것에 비해서 테슬라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테슬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테슬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자동차 만들려고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만들어진 이유는 세상에 대한 연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만들었어.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세상 지구가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깨끗했으면, 이런 생각을, 그래서 테슬라를 운영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차를 많이 팔자 이게 아니에요. 차를 많이 잘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세상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을 이동 수단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만든다. 뭐 현대자동차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차가 제일 편안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오래가, 뭐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할 텐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연료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런 걱정으로 이제 이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좀 신기한데요.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주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상장돼 있어서 쫙 올라가고 있는데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앨런 머스크 해가지고 우리 아이언맨의 롤 모델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그 주식에 상장하고 계속 그 많이 주식이 올랐어요. 그런데 위험한 것이 뭐였냐면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서 자동차 회사인 거예요. 자동차를 별로 안 만든다는 게 2017년, 18년 초까지 10년 동안, 이제 테슬라가 10년 정도 됐는가 봐요. 10년 동안 차를 만들어서 판 게 34만 대래. 10년 동안 차를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34만 대밖에 안 팔렸어. 뭐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어. 근데 현대자동차는 1년에 800만 대를 만들거든요. 현대자동차는 1년에 800만 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 이거 비교가 안 되죠. 10년 동안 34만 대. 그래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성과물이 없잖아.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 주식만 가치만 높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미래 투자 가치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도 테슬라 사고 저 사람도 테슬라 사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서 테슬라 주식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래는 이 테슬라 주식이 슉 뭐 300달러, 400달러 하던 것이 200달러로 쭉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다시 이렇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한 두 배, 세 배 올랐어요. 한 300달러 하던 것이 900달러까지 올라요. 야, 이 테슬라는 노름하는 건가? 이제 비트코인 하는 건가? 우리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 쭉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년 12월, 1월 달 테슬라는 두 배, 세 배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올라가게 되냐?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돼 가고 있거든요. 기가팩토리라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것도 이렇게 미국 국내 또 중국 상하이 이런 데 만들어 가지고 1년에 100만 대씩, 50만 대씩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2018년도에 그렇게 하겠다 했어. 그런데 2018년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슝 이렇게 가치가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제 해낸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테슬라만 회장이 아니고요. 그 스페이스X라고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실천 계획을 발표를 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세상에 화성에 우리가 이주해서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화성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밑 그림까지 다 해서 발표를 해. 야, 이 사람은 사기꾼 아니야? 좀 너무 뻥 아닌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광해요. 정말 그럴 것 같다라고. 그리고 이 민간 나사도 아닌데
나사는 일찌감치 포기했거든요. 화성에다 뭐 도시를 만드는 그런 기획은 해봤어도 실천을 해본 적이 없어.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몇 년 이내에 해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선을 하나 쏘아 올렸어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멋진 건 뭐냐면 우주선을 막 쏘아 올리면 왜 이렇게 그 발사체들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처음 쏘아 올린 것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쫙 올라가다가 뚱 떨어져 가지고 이게 나머지 쟤는 바다에 또 떨어지고 또 한 번 더 올라가다가 두 번 더 향해서 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낭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떨어지는 위험하고 낭비다. 그래서 어떤 걸 개발했냐면 쭉 해서 발사체가 쭉 올라가면 저 보이는 데서 발사체가 분리돼. 그리고 그 추진을 해서 하는 거 나머지는 올라가고 분리돼서 거기다 더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 바다에 안 떨어지고 그것이 다시 동체가 이렇게 엔진 다시 시동 걸어가지고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착륙을 시켰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렇게 하긴 됐어요. 그걸 성공을 시켰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어떤 회사를 만들었냐면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 뇌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뇌에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쓸 때 글씨를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움직이게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뇌에다 뭘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본인이 개발한 모든 특허나 이제 정보들을 모두 다 오픈해요. 세상에 이런 지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테슬라의 그런 그 테슬라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모든 거, 또 지금 말한 스마트폰 이걸 해란 이런 것 모든 것들도 공개를 해요. 2015년에 다 공유를 해. 사실 그런 기업 비밀은 굉장히 이렇게 노하우는 공개하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정말 이 사람은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주선도 그렇게 하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금 이렇게 아직 시판을 안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있지만 진행은 되고 있고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지금 전기차가 이야기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에이 전기차 실현 안 될, 한 10년 지나야 돼. 지금은 안 돼.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 그것이 2000년 전후의 IT 버블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 자꾸 그런 예상들을 해요. 우리 2000년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1990년대 후반에 IT, WW 이것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IT 업계들이 계속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세였거든요. 그런데 이 IT 회사들이 서로 치킨 게임에 들어가요. 왜 반도체 치킨 게임 하듯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그 어지간한 이제 IT 회사들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2002년, 3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다 망하고 지금 몇 개 남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IT를 너무 빨리 데리고 왔다. 2005년이나 2010년에 IT 얘기했으면 그러면 그 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기차가 우리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대가 이렇게 한 10년이 있어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한 것은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닐 수 있죠. 이번에 테슬라가 주식이 2배, 3배로 쭉 올라간 것은 2020년에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무슨 전기차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마치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딱 스마트폰을 딱 보내면서 새 시대가 딱 열렸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과 나온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가 이거 이 스마트폰하고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기대가 이거 아무래도 전기차는 나중에 좀 몇 년, 5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아무래도 지금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파타라차라는 이 보살님 많은 실패, 뭐 굉장히 큰 아픔이죠. 큰 아픔을 우리가 겪었을 때 그 상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많은 지금 뭐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희망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패한 사업들이 몇 개가 돼요. 여러 가지로 많이 엄청나게 많이 도전했어.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나가세요. 나가세요. 쫓겨나는 자기가 CEO인데 쫓겨나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실패하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도 한 10번 정도는 실패하지 실패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 거 없다 막 울고 다니고 그렇게 그런 바보로 만들지 말고 사람 한 10번 정도는 실패해야지 그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단다. 뭐 한 3번, 4번 겨우 뭐 그거 가지고 다시 또 해봐. 다시 또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